안녕하세요. 주는 이번 해의 일이 하나로 얽혔어요. 이미 다 이 나이에 먹으니 더는 인생에 주울 일도 슬픈 일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주는 힘이겠지요. 큰일 없이 못하는 하객을 살아가는데 사회는 최악으로 늙게 됐지만 세상에 이 말만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나와도 될 만큼 얼마 전 큰일을 겪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세상에 그런 소리를 하겠죠. 참, 죽기 전에 이런 일을 다 겪어보는구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죽어서도 이 일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적어서 보내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고민했던 로이터란 소녀가 자기에게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 소녀의 손을 빌려서 보내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써서 보내는데 애를 썼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때부터 저는 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인데 장성에서 각자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제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많이 얘기했었어요. 아이들이 서로 돌봐준다 해도 혼자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혼자가 편한 게 좋아. 나이가 들어서는 집밥을 먹고 살 일이 많아졌어. 아무리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아이들이 말은 모셔간다고 해도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 당신, 포옹하며 살아 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남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가장 눈치를 보던 거야. 며느리를 얻을 거야. 사이에는 며느리가 남편이 죽을 때까지도 신경을 참아 주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래, 그럼 가령 어제 온 의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살다가 손녀, 며느리까지 다 보고 편안한 시대와 아버님도. 이만하면 걱정 없이 가시게 될 거예요. 이만큼이면 애써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상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계획 없이도 현재와 같이만 살아도 돼요. 저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먼저 가시면 걱정도 많아지겠죠. 괜찮아요. 혼자 살아도 돼요.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 지내시는 거 보면 우리는 걱정돼요. 혹시 형님은 별 소리 없이요? 어머니에 대해 따로 하는 말이 없었나요? 형님이 돌아가면 어머니하고 잘 지내기 위해 좋겠죠. 아내가 이미 싫다고 했다고요. 이런 건 신한 지끈거리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애들도 많은 집에서도 어떻게 가 있을까요? 차라리 조용한 시골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보는 건 어떨까요? 공기가 맑고 코끼리도 많다던데 그런 곳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울도 많이 매이고 사람 사는 사회전대가 최고예요. 며느리는 계속 재미있게 즐기는 것을 걱정하는 게 많아서요. 자주 제가 살고 있는 근처만 있어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아니야,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돈 문제도 그렇고 권참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도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거예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 주의 모든 어머님이 편하셔야죠.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술 지식이 결혼한 지 8년이 넘어가는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되는 아들의 집에 제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으니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 근무하게 바뀌어서 그래서요. 언니가 와서 쉰다고 해서 온 건데 이게 되나 싶어서요. 경비실에 두고 가도 괜찮을까요? 음식이 상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옛날에 더 없어요?
사람을 보내서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집 넣어 줄게요. 혹시 제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는 게 신경 쓰여서 그런 거예요. 아, 친정 엄마께서 날 보낼 때 돌아가셨는데 집에 머물러 보닌 엄마도 못 만나게 됐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인 내가 받을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말이 막혀버리고 있어요. 알잖아요. 내가 예민해서 누가 오면 그 다음날 집이 쌕쌕 청소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이에요. 최소한 해줘야 해요. 저를 너무 딱딱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결혼 전에도 아들의 비슷한 얘기를 확인했어요. 아, 난 집이 아니라 무균실에서 살기 때문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병관에서는 신발을 벗고 옷까지 다 벗어서 바로 가족실로 가서 씻고 나와야 집중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병 있는 놈도 아니고 아치에 못 들어가냐고. 우리 집에 정수만 하는 아줌마 3명을 꼽아보면 일일애러 개벽 중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아젤이 집에 하루씩 와서 자고 가면 너무나 편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의 의사관이 총 결핵에 더 민감한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저도 최대한 존중하며 노력하다 보니 아따치 근처 나가는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의사까지 된 며느리에 대해서 저는 항상 대단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집에 와서라도 편하게 있게 해주라고 며느리한테는 안 하는 잔소리를 되려 아들에게 많이 했죠. 에리야, 얼마나 힘을 내어 해내는지 배우며 네가 가만히 있지 말고 경민천 역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쓰레기 버리는 것도 알아서 해오고 오차까지 더 온 번지거든. 그래 서로 어려운 것도 돕고 그러면 되지. 아, 집에 가면 숨이 막혀. 수월래 결혼은 서로 배려하고 맞추면서 사는 거야. 나는 아버지하고 살면서 다 좋았기에 30년이 넘게 잔소리해도 아직도 뭐 꽃이 덜 핀 것 같아서 며느리를 더 이해하려고 지글심한 소리를 해도 중간에서 노력했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항상 정성이 나에게 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물질적인 면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두 손에 무거운 것을 들고 며느리가 왔다는군요. 어머니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온 것인데 요즘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라네요. 배우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그럼 매우 비싸겠다. 아니에요. 이런 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향도 좋고 오래 향이 유지되는 것도 많아요. 갈 거예요. 비싼 값이 하긴 하거든요. 써보시고 차이 맞으면 초보 아닌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또 사다 드릴게요. 아이고, 암이 어느리 차드는 덕에 내 평생 이런 걸 다 써보겠어요. 아들은 키워서 가짜 이런 건 모르거든. 고맙다. 제가 다른 부분을 찰떡 못하잖아요.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워낙 바쁜 거 다 아는데. 어머니가 항상 유성 씨한테 제 편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나저나 어머니 둘째 집 사진 한번 보셔야 해요. 그때 제가 말했던 건데. 며느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하얀 주택집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표면상으로는 구경하듯이 보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시골로 갔으면 병원에 있던 남편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주는 건지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조건이나 말투로 저를 은근히 설득하려 하면서도 싫다도 거절하기도 참 난처했어요. 아집이 찬 것만 같아 보인다. 단지 시골이라고 다이앤에 같지 않아요. 이 건물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에요. 너희 휴가 때 들려서 술집처럼 생각한 건데 괜히 졸부낼 거라고 넘겨진 수라면서 제가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길 원해요. 그런데 이야기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근데 고민이 있는데요. 무슨 고민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만약 능력이 된다면 하나 사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같이 놀러 가면 좋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빈집은 금방 상태가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가을까지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럼 유지비가 1년에 몇천 원 정도 들 거예요. 이건 특별히 우리 동기들한테만 올라온 매물이라서 다들 형편이 되는 것 같아 빨리 사겠지만 불안하네요. 그래요. 무슨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이에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제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생각나네요. 하고 싶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나 또한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해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뭔가를 깨닫는 듯해서 크레머 어머니의 집에 2주 동안 머물러도 될까요? 전 친해지면서 불편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머니가 파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믿을 수 없어서 그런데 라며 말했어요. 아, 딱 좋은 기회네요. 집을 나와서 여행하는 기분으로 2주간 친밀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쁜 며느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아무도 없는 마을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되는지 그 열을 데리고 함께 내려왔어요. 엄마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지갑을 빌려줄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걱정이 되었는데 한 번도 약을 여기서 혼자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엄마가 생각하던 참에 능력 있는 의사는 돈을 꼭 받는다. 명절도 인사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에 대해 혜리는 불쾌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건이 생기면 면윰의 이름을 붙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졌어요. 나는 엄마, 아니 우리 부엌에 있는 땀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알 수 없다. 결벽증이 핑계일 뿐이라고. 밖에서 밥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차도 봤어. 차 안이 더러워서 못 봐준다고 하니 솔직하게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봐줄 수 없다고 말하면 누가 뭐라 할 것 같아. 하이고 악해인도 없이 사랑을 욕한다. 지겨워. 그래서 나는 오랜만에 고소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애소에 놀러 가려니 시간도 힘들었지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유리창만 있어요. 깨진다고 나 일이 흉흉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끔찍한 일이었는지 추측이 되지만 그때는 정말 시골이라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딸이 거실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 아무 일이야. 살려줘. 못 살아. 하고 112를 요청했어요. 여긴 그네 누가 사냥길에 풀 것 같거든요. 집 앞에 와 있는데 겨울이고 애들이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좋은 비몽사몽이었던 눈을 비비고 밖으로 나가서 상황에 대해 딸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라며 말했고 딸에게 엄마, 내가 뭘 했어? 이런 일이 터지면 경찰이 올 거야? 일하니까 기다리자, 고 말했습니다. 밖에는 지금 4년째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2시에 법회만 자꾸 오는 건지요? 무소극의 귀한 산이 함께라니.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몰리면 즉시 죽어버립니다, 엄마. 나오지 말고 계세요. 저가 경찰에 연락해서 잡아오도록 할 테니까. 가는 동안이라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도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뒷발까지 다 참겠네요. 내가 참 병신이라 세상아 죽어 엄마. 이런 일이 시골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2주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걱정되어서 조심스럽게 제 딸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더라고요. 암이 어느라 그지?
사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왜냐하면 그 집이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사냥개가 오질 않나?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괜히 집을 둘러보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더라. 병원이나 경찰서도 너무 멀고 새벽에 덜듯해서 그 역에 조용히 어머니만 카시키니까 요란스럽게 형님 애들까지 끌고 시끄러워서 그렇죠. 그들은 사람이든 소리가 나면 기웃거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집은 나무 싼 나니까요. 나중에 어머니 현재 추행이가서 요즘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칠순잔치를 한다고 크게 한다는 건 찾아봐도 거의 없죠. 어머니의 친구분들과 저희 가족이 만나 교류하길 원하신다면 단편 정도만 준비할 거예요. 전적으로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한다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인정받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큰일에 마음을 쏟는 모습이어서 고마워요. 인당 15만 원을 초과하는 비싼 레스토랑을 빌려 제 칠순을 준비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지 궁금해했죠. 그리고 며느리로서 이런 장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끝끝내 칠순을 준비한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추가로 한복도 맞춤 제작하여 당일에 전달하고 차량까지 완벽히 준비해 주셨더군요. 어머니 오실 때 보내드릴 한복과 편안히 오실 수 있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차 타고 오세요. 무슨 차를 다 보냈어? 아이유진이 차를 얻어 타고 가면 돼.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내가 미안해진다. 그런 모습에 놀라서 따질 따름이 어떻게 이러냐. 왜 너무 그러게 해? 명절에 결벽증이 있지 그놈. 코빼기도 안 비치던 핑계도 거르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된다고 비웃기만 해 찜찜할 뿐이야.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작은 일로 마음을 써? 그렇게 생각하고서야 딸이 과될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단다. 엄마도 알아. 평소에는 어땠는지. 지사는 집에 시어머니와 들것의 변화가 있는 게 겉과 속이야. 취급하는 방식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갑자기 성장에 충격을 받는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상하게 느껴진다. 참, 정말 이상한 것도 없다. 엄마는 그냥 좋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 너만 그런 거다. 나쁜 생각을 어제도 해 살아가면서 변하는데 나중에 돈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뭐가 있었는데 있어. 뭔가 꿍꿍이가 되어 있는 듯하다. 아니, 신이 없을 텐데 레스토랑을 빌리고 하나하나 갖춘 비에 따담다까지 보내주었어.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보니 완전 풀코스를 의존해 유성이 도안을 도와줬다는데 혼자 타면서 따라할 수 있다. 어째 날보다 며느리를 더 잘 둔 것 같다. 벌써 순위가 바뀐 거야? 그렇게 며느리가 보내준 차가 스타고 기분 좋은 걸음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에 가서 그런지 준비에 바빠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한 발 뒤에 숨어있는 용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웨이터가 정강이를 차면서 야, 3대가리에 넣을 시키는 대로 안에 죄송합니다.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멍청이야. 여기 아니라고 3분 전에 말했다.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아, 넌 그냥 집에 가. 내게 한 번 말하면 최대한 들어야지. 너는 제대로 말을 못하는구나. 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화를 내사 정말. 그 사람을 믿다니. 기분 좋은 날에 그런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섰다가 걸어주면서 지저분하다 싶어서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며느리에게 혼난 웨이터가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와 주차장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게 살았던 우리 아들 모습이 떠올라 그를 두고 그냥 볼 수만은 없어 다가갔습니다. 아, 이 근처는 착하지 않아요. 왜 여기로 오고 있어요?
늘 애러도 그냥 신중이에요.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괜히 마음이 더 아파서 어린 친구를 위해 조금 들어주었어요. 괜히 아까 그 모습을 제가 봤다고 하면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 모르는 척하면서 살다 보면 펴입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도 나이가 꽤 많은 할머니인데 얘나 이제 도표 열 사람이 다 있군. 씻고든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쉴 수 있나 봐. 오 진짜 소 옥상에 깬 사자.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아내가 우리 아들 같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넣어둘게요. 괜찮아요. 아예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가기 전에 여기저기 나 괜찮았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넣어주셔서요. 그래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서 줬고 다시 차에서 기다리면서 웨이터 친구가 오르는 걸 보면서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감하게 작업을 이어나갔고 일이 잘 진행됐어요. 그러던 중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서 레스토랑에 들어갔죠. 그러자 며느리가 나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뛰어와서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주인공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여길 제가 이렇게 꾸몄어요. 당연하죠. 어머니가 다 준비했다고요.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고마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쩐다고요. 풍선, 꽃, 장식부터 테이블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자식들조차 못하는 일을 하는 며느리가 해줘서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또한 친척부터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들까지 다 모여 제 어깨가 더욱 뻗어나갔어요. 다들 이런 성취를 한 장씨는 처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무슨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칭찬의 말들이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가족들만 남아 본격적인 식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딸도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마워서 울 정도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다 준비해준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씨와 함께 밥도 너무 맛있고 꼬마가 갔다 와서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괜히 척조카 기도하고 할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아, 오늘 엄마가 나도록 뭐라는 줄 알았어요. 딸보다 며느리가 더 나을 것 같대요. 제가 옳게 한 게 맞아. 정말요. 어머니가 제일인 거예요. 아야, 내 자식보다 나왔다니 좀 말이죠. 그런데 제 옆으로 주차장에서 만난 웨이터 친구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접수를 챙기고 있었어요. 접시가 많은 줄 알았는데 빠르게 안 나가고 계속 칠줄을 빙빙 돌리자 며느리가 매섭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집에. 이름 마무리하고 가주세요. 느리게 뛰어서 조심히 나가요. 그런데 그 순간 접시를 챙기는 추억하면서 이제 한복 심하게 쪽지 한 장을 주더라고요. 딱지를 무음으로 접힌 걸 보니 확신이 들어요. 실수로 떫은 건 아니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황급히 소매 안으로 쪽지를 숨긴 뒤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걸어오시는 어르신 이쪽이요. 왜 그래요? 내가 쪽지 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고 과정을 알려주라는 것뿐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아까 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자부님은 어르신 며느리세요. 웨이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듬 했었어요. 맞아요. 제가 저항을 막아야 했어요. 순간 악마라는 단어의 예의보다 모르지 않게 표정의 굿을 얻었어요. 벼룩 같은 아가씨가 제게 좀 심하게 그렸다고 그러는 말을 해서 어른으로서라도 제가 한 소리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아니라고 하니까 심하게 권태로운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그런 말 한 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셨는데 누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4점 8점을 주세요. 6시 7시에 주세요. 4867번 마지막 주어. 재채, 저가 타고 온 차 번호 뒷자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다.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본인이 가로채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까 봤어요. 지금 다음 차를 타고 가세요. 집 말고 놔줘요. 아, 참,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따님에게 제가 자추적을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기 전에 바로 가세요. 싫어요. 재벌씨, 제발 들어주세요. 4점을 주세요. 저를 엘리베이터를 끌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심지어 레오나가 말했어요. 내 안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려면 가셔야 된다고요. 그때 타세요. 길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탁해요. 제가 할 수 없이 엘리베이터에 억지로 타서 7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벽에 기대지 않고 서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연이어 했어요. 조여자 악마위와 너, 더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뭘 틀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돈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비서가 국회의원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남자에게 이미 잘 배워왔는데 그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별일 아니겠지.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투더분이 이게 여기서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혜가 냉정하게 사고로 이해하는 용이라고 했어요. 감쪽 같다고요. 본인이 한번 직접 서니까 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만약 안 된다면 주관자는 실로 칼 정도로만 작업하도록 했어요. 기기인 것을 이해로 아는 악마질, 뭐 일부 유어,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제가 차 번호까지 알아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잔치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어르신. 오늘은 결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연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니 녹음 파일을 들려줄게요. 지금 일을 추가해서 그를 벗어나야 해. 그랬더니 웨이터 청년은 손에 떨면서 1층으로 가기 전 3층에서 멈춰 섰다. 저도 이렇게까지 남의 일에 껴들 건 아니에요. 아, 지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가도 돼. 로 아들을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서 그랬어요.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급히 녹음 파일을 찾아서 재생하려 했더니 오히려 어떤 사람이 쓴 글은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이에요. 빨리 들어봐. 그저 1층에 도착하면 납치를 당할지도 몰라서 무섭겠죠. 그리고 나는 웨이터의 죽음을 지켜본다는 증거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처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마지막 기회니까. 이렇게 물러나도 문제 없을 것이고 내 손을 놓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을 처리해 삶을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막 취소할 생각은 이제 실패할 뿐이야. 이번에는 당신 돈이 마지막이야. 없애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내 앞에 데려와 끝내버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리고 시골에서 딸각 엮어 어떤 것, 불안한 일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웨이터의 손을 꼭 잡고 택시를 잡아 탔어요. 어르신, 무사하세요. 아따, 님께 지금 말해줄게요. 저만을 위해 준비했다는 의리로 우리 한 레스토랑을 뒤로 하고 곱게 주차료를 낸 일꾼 한복을 입고 그렇게 달집으로 살기 위해 가졌어요. 차 안에서 배신감에 떨면서 딸보다 며느리가 좋다고 하고 그런 소리를 부려 멍청하게 웃던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속상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저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난 의사 며느리 손에 없어져야 마땅한. 늙은이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도 서로 너무 서로써요. 남편이 또 같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일을 다 하고 하늘나라가 쓴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가는 길 내내 오열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던 내내 누가 쳐서 제 목숨을 앗아가는 건 아닐까.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아대 같아서 청년에게 준 돈으로 저를 살려 목숨이 가깝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이 나남 피어온 처음 만난 청년이 쟤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지. 제가 며느리의 가짜 정성에 올라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딸 말대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간 시골에 보낸 것부터 며느리가 흘리고 있던 숱한 증거들을 너무 뭉개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따라서 곧장 따라온 딸을 품에 안고 둘이서 한참을 도착하였습니다. 됐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될 수 있으면 엄마 됐어요. 그래요.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 엄마 걱정하지 마.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불안해하는 나를 더 꽉 안아주면서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딸의 품에 안겨있으니 제가 도리어론 접어든다. 저의 기분은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이후로 딸 집에서 함께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삶중에서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었는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정도로 많이 잠 못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윤과 관련된 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청년이 비상구에서 이야기를 녹음해준 덕분에 증거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사 면허를 정지당한 악마 같은 며느리가 이 좋은 직업을 그렇게 남용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종말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걸고 할 준비를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되더라도 반드시 할 거야. 집도 팔 거야. 돈은 대가 마련해야 해야. 누나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하이고. 아무 말이야. 아무것도 팔라는 게 나와. 엄마가 많이 있어서 어디든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지 말고 그런 여가로의 태도를 취하게 하거나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고대 못되게 만들게 내 비리 몇 개 어안으로 이런 일까지 모조리 드러내줄 거야. 야, 이번에 제대로 준비해야 해. 바닥부터 모두 올라가게 매일 밤마다 모이면서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어. 나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처음에는 악몽도 많이 꿨는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니까 귀엽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서로 생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연락만 안 되면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고 괴롭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빨리 알게 되어서 아들이나 딸이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니 안도하고 있어요. 혹시나 사라져 없을 때 아들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몰랐을 거예요. 차라리 미리 그걸 보고 다행이라 생각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직업이나 겉모습에만 홀리지 말고 내면을 보며 진정한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